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 재판 관련해서 온갖 로비도 마다하는 이재명과 좌파 민주당이 헌재만큼은 자기들 마음대로 6대 2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고가 날 거면 진즉 났고 SBS의 임찬종 기자가 오늘 아침에 보도로 헌재가 5대3 데드락 걸려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전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느냐. 4월 18일 넘길지도 모른다. 결국에는 6명이 설득이 안 되면 문영배, 이미선은 시간을 계속 끌면서 마은혁을 중간에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은혁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걸 기각각하할 바에는 그냥 손 놓아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윤상현 의원이 전망한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금요일이 4월 1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쨌든 5대3이 끝까지 버텨지면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4월 11일을 한 거고요.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오히려 그 3명으로 추정되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에게는 이 재판관 3명에게는 어라? 너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너네 진짜 이재명까지 무죄 준 거야? 우리법 연구회 너네들?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더 승부나니까 말이 꼬입니다. 똘똘 뭉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판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대법관도 그렇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에고,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본인의 노력에 의한 그런 강한 어떤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판관, 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깰 만한,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판사들이 씹어 돌려질 만한 그런 판결을 정말 저 짜증나는 집단이 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 지금 자기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결국 진영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뭐 안에서 동료고 뭐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3명 의로운 재판관들 혹은 뭐라 그럴까, 이런 재판관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보수 진영 이거보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내 직업적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선명해졌다. 이 좌익들 어떻게 보면은 사법혁명이에요. 이 사람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동조할 수 없다라는 저항감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상만 하고 예측만 하고 해석만 하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도록 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야 돼. 이게 변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여론으로 이 재판관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일단 재판관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심지어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길일 수 있다. 대한민국 법치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강하게 외쳐주시고, 그 여론이 이분들한테 보일 정도로 외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만에 하나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이 해결 못하고 토끼면 6명으로 선고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원래 헌재법에서는 7명 재판관이 있을 때 재판 진행을 하고 선고할 수 있는데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한번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때 6명으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가처분이 들어가서 그 재판 진행 심리를 할 수 있다였고, 그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판결에는 6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하는 그 상황이 오면 6명으로 3대3으로 기각을 할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공전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은 원래는 내가 임명을 못하지만 헌재가 무력화되니까 대통령 몫의 2명을 탄핵을 기각시킬 확실한 사람으로 한 총리가 임명할 수도 있는 거죠.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이 튀어도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는 게 조금 늦어질 뿐 오히려 더 확실하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4월 11일 마지막 주에 마지못해서라도 5대3이든 4대4든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아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여론으로 다 감시하고 있고 우리 다 판단할 수 있다. 우리 바보 아니다라고 정말 서글퍼요. 우리 저런 판결 보고 믿을 정도의 바보 아니다. 우리 탄핵 심판 이런 식으로 위헌적으로 위법적으로 심지어 헌재법을 몇 개를 어겼습니까? 형사소송법을 몇 개를 어겼습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안 괜찮은 거 잘 알고 있다라고 알려야 돼요. 그게 너무 서글퍼. 왜냐? 레거시 미디어가 사람들 눈을 딱 가리고 있고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것처럼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수를 만들어야 돼. 광장에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들이 왜 이렇게 마은혁에 집착하느냐.
민주당이 마은혁 당장 임명하라는 24시간 철야 농성 또 돌입했죠. 그러면서 오늘 얼마나 엽기적인 발언이 나왔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가 산불 피해 도와줄 테니까 한덕수 총리 보고 마은혁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게 어디 갖다 붙일 거래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국가적 재난으로 수십 명이 죽어나갔는데 정말? 이미 수십 명 돌아가셨고 수십 명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애도해야 되고 추모해야 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거 마은혁 임명이나 이걸 갖다 붙일 거래 대상이에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지금 이재민이 하고 있는 걱정 고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무거워요. 심지어 유가족이 된 이재민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너네들 돈 안 줄 건데 지원 안 할 건데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예산이라는 거를 마치 무슨 뭐 여당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산의 권리를 가진 건 국민입니다. 민주당이요 작년에 단독으로 예산 통과한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최초의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 그때 예비비 4조 몇천억의 예비비를 깎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해에 쓰는 목적 예비비가 있고 거기에서도 또 재난과 재해에 더 국한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에 1조를 깎아가지고 재난재해에 쓸 수 있는 가용한 금액이 지금 3천억밖에 안 돼요. 이미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민주당이 마치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생기면 정부가 야당한테 구걸하게 만들려고 그걸 이미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이렇게 유가족에게 잔인한 모습으로 악랄한 모습으로 할 줄 몰랐고 그 거래를 마은혁 임명이라는 자기들 오로지 정치적 이익과만 결부되어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청구서를 들이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악한 집단이에요. 야, 근데 이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민주당이요 예비비 깎은 것만 가지고 지금 경북과 경남 주민들한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이 재난 예비비 우리가 윤석열 정부 괴롭히려고 무리하게 깎았다가 이게 오늘 행안부가 특별교부금 56억 뭐 내긴 했지만 이거 피해 복구하고 이 인프라나 그럼요. 산림이나 뭐 건물 전소된 거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조 단위로 돈 들어가요. 지금 그래요. 확실히 그래 그거 보입니다. 예비비 2조 중에 1조 재난 대책 예비비 다 깎았잖아요. 민주당이. 우리 썸네일에 1조로 돼 있지만 이거 엄밀히 말하면 2조예요. 2조. 그렇죠. 지들이 2조 깎아놓고 이제 와서 생색내듯이 마은혁 임명해주면 우리가 예산 협조해줄게.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사람 아니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봐도 돼 하고 아주 비웃으면서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모든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그래서 사탄도 절레절레 할 만한 인간들이 된 거예요. 이래놓고 무죄 받은 이재명이 지금 경북 안동과 의성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위험할 때 쓰자고 세금 낸 것 예산 걱정 마. 아니 네가 예산 다 깎았잖아. 윤석열 정부 발목 잡겠다고. 위험하게 쓰겠다고 예비를 하는 게 재해 예비비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깎아놓고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일부러 이거는 고장 내려고 3천억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부가 재난에 대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국가적 재난과 피해가 일어났을 때 결국 민주당한테 굽신거리게 만들려고 이 예산을 2조를 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피해 보상이 급한 이재민들과 유가족 입장에서는 민주당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민주당이 석고대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 2조 빨리 올리겠다. 추경하자가 아니라 우리 돈 줄 테니까 거들먹거리면서 박찬대 말은 그거잖아요. 너네 우리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뭐 2조 다시 줄게. 근데 그 전에 마은혁 임명해. 이 와중에도 마은혁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마은혁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 이것도 역설적으로 6명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대2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5대3이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악마처럼 마은혁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애매했으면 이렇게 악마인 거 티내면서까지 이렇게 승부수를 안 던져요. 그럼요. 예,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확실히 지금 어려운 거야, 자기들 볼 때. 마은혁이 아니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마은혁 막는 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걸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압박해야 되는 게 당장은 한덕수예요. 한덕수. 예, 한덕수에 대해서 뭐 하여간 잘 돌아왔고 반가운데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의 곁눈질도 해서 안 된다는 걸 우리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일단 한덕수를 막아내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걔네들이 차라리 탄핵을 한다 해도 사실 탄핵하는데도 절차가 걸리고 맞아요. 그렇게 시간을 네. 쓰다 보면은 무난히 18일까지 충분히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마은영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사실 비상계엄 있기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점심 식사 한번 하고 왔었는데요. 11월 정도였나요? 네. 굉장히 꼿꼿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서 뭔가 총리로서 좀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과 또 이렇게 비공개에서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굳어요.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사람들이랑도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면서 알고 지냈던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랑 비교해봐도 뭐 이건 저의 어떤 해석입니다. 이렇게 직접적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수준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종자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내가 대통령 뜻없이 임명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탄핵됐다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다시 임명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한 기각 그 의견에도 그렇다고 해서 파면할 정도의 그걸로 아니다라고 거기에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그거는 위헌도 아니다,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버티면 된다. 예. 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게 구전구패 탄핵 심판을 안기면서 민주당의 줄 탄핵이 얼마나 어거지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릴레이 탄핵을 국정 마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또 국민들과의 담화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사유로 꼽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산 삭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핵심 예산만 딱딱 삭감하면서 탈다리는 놔두고 누나를 뽑았다라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거 재난 예비비 보세요. 이거 네. 재난에 투입할 예산 삭감했다. 여러분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3명의 재판관들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대통령이 그 헌재 재판정에서 했던 말들이 정말 그 당시에 어땠는지 몰라도 사후적으로 계속 백업이 돼요. 다 드러나. 민주당의 모든 행동들로 민주당이 얼마나 이 행정부를 고장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대통령은 그때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에서도 대통령이 호소를 했지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막 혼재할 때 민주당에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맞아라고 자기네들이 인증해 주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이 헌법재판소의 3명의 재판관만 제대로 예리하게 보고 있으면 걱정 없다. 예. 아 정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만 그래도 계엄은 좀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가서 입을 좀 근데 예. 떼찌 해주고 싶네요. 결국엔 다 드러난다. 입을 막고 싶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탄핵 세례와 예산 삭감이 국정 마비구나. 이거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한 거구나. 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하고 외롭고 고독한 심정으로 국민들 아무도 몰라주고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아무도 몰라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과 이 사건에서의 재난 예비비를 가지고도 마은혁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박찬대의 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발언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드러나는구나.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이 돼요. 정말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면서 대국민 호소문으로도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2일 날 했던 담화, 그리고 정말 무도한 불법 체포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한 이야기, 다행스럽게도 완전히 다 무너질 뻔했던 거를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 판단으로 일부 보정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장소, 그리고 더 다른 장소,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이미 포석으로 던져놓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구나. 국민들이 계속 확인하면서 만일 대통령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엄을 하고 나니까 하여간 말쟁이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조금만 기다리지 이재명 좀만 참으면 이재명 날라가는데 이재명 이심으로 지금 저거 날라가면 그 다음에는 금방 이제 원하는 정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만일 계엄을 안 하고 이 재판부는 사실 불변이잖아요. 이 재판부는 이미 결정이 됐을 때 판결이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 네. 재판은 다 그냥 구색 맞추기예요. 이 재판부가 계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했다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은 그때도 지금도 인기가 별로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뭐 구린 그때 뭐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의혹은 있는데 이재명을 정적 죽이게 하려는 수사를 했다. 이 논리를 지금 얘네들이 강화하면서 이재명은 죄가 없었네. 이 논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절대로 그쪽에만 설 사람들은 사실 변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완전 민주당은 네. 스윙하는 사람들, 무당파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쪽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 정권은 사실 있어도 뭐 지금 정권 식물 정권 되는 유지돼도 거죠, 식물 그냥 정권. 아무 의미 없는 정말 네. 식물 정부가 되고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도 식물 상태인데 여당이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변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들 지지율 떨어질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네.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이 50% 넘는 여론조사가 또 나오고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없었던 우군들이 이미 생겨 있는 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판결을 맞이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예, 그렇죠. 말씀을 저희가 예.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 이재명이 무죄를 받더니 신이 났는지 갑자기 우클릭하는 행보를 또 한대요. 그러면서 내일 있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대요. 처음인 게 엽기적이네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당대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벌써 조기 대선 김칫국을 마시는지 보수표가 필요하다, 중도표가 필요하다 여기에 참석을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냐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기립니까? 천안함 용사들이 기리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천안함 음모론자들을 인재 영입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선체 결함으로 좌초됐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가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입니다. 예. 이 박선원이 이번 비상계엄에서도 홍장원과 짜고 치는 듯한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사기 탄핵 여론몰이를 주도한 인물이잖아요. 저는 아주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꽤 오래. 저는 박선원에 대해서는 그 전엔 몰랐는데 천안함 때 이 사람 너무 이상하다. 네네. 그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브루킹스 초빙연구원. 음. 그걸 가지고 다른 직함을 안 썼어요. 아예. 네. 브루킹스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니까 미국 전문가가 얘기하는구나라고 사람 오해하게 만든 그 프레임을 만든 거는 그 당시는 김현정 뉴스쇼 그리고 뭐 김어준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미 그 80년대 85년도인가 6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고 그리고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었고 맞아요. 애초에 네. 아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총련이었나요? 아무튼 네. 그런 학생 운동을 하는 그런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대협이네요 그때는. 예. 그런 사람이 마치 천안함 때는 미국의 전문가인 것처럼 딱 포장지가리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온갖 선동을 보십시오. 전부 다 친북, 친중적이고 반국가적인 방향으로만 선동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박선원은 이재명이 지난 총선 앞두고 4호 영입 인재로 네. 본인이 직접 영입하고 배지 달아줬어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YTN 출신의 노정면 의원 뭐라고 말했느냐? 천안함 폭침을 말하는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했습니다. 이 노정면도 이재명이 직접 총선 영입 인재로 배지 달아줬어요. 언론 노조죠. 네, 그리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이냐라고 말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죄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김칫국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마치 본인이 우클릭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챙기는 척 서해 수호의 날에 처음 오지만 정작 이재명이 영입하고 배지 달아주고 주변에 있는 측근들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천안함 음모론자들 중심이라는 겁니다. 정치는요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요. 행보를 네. 보는 거예요. 천안함에 대해서 진심이면 이런 사람을
영입 제안이 와도 그 사람은 결격 사유야. 논란이 많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조심하죠. 그 사람 한 명 쓰는데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논란은요. 조용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아주 그냥 영입 정도가 아니라 그냥 꽂아준 거잖아요. 네. 경선 거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언급된 사람들 중에는. 맞아요.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배지 바로 달아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최측근처럼 온통 지금 뭐 언론을 향해서 역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언론 향해서 정도가 아니라 박선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어떤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연출, 뭐 각본 다 했어. 다 했어. 원맨 쇼를 했죠. 심지어 특수 효과까지. 네. 그리고 메모. 그리고 섭외까지 했어요. 섭외까지. 박종훈 회유하는데도 박선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같이 앉아 있었죠. 네. 김병주랑. 예, 김병주랑 또 인연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중요하게 지시해야 될 건 요원 아니고 의원 요런 거 하는 사람이 박선원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사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배지 달아준 거예요. 천안함에 뭘 했건 간에. 이런 인물들이 다 엮여 있는데 내일 만약 이재명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면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문재인에게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제발 말 좀 해달라. 천안함 북한 소행이라고 북한 소행. 말해달라. 그러니까 그 천안함 용사의 어머님이셨죠. 어머니죠. 자기가 받은 보상금을 다 기부해서 천안함에 새로 만들어진 천안함에 네. 기관총으로 기관총. 예. 설치되게 하신 어머님께서 말하니까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김정숙이 윤청자 여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노려보던. 맞아요. 윤청자 네. 여사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영상 좀 그 캡처 짤 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보면은 확 달라요. 네. 말로 듣는 근데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천안함 용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이재명한테 제발 민주당에서 천안함 음모론 그만 좀 말해라. 그런 사람들 좀 정리해라. 이거 북한 소행이라고 말해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문재인보다는 연기를 더 잘하잖아요. 문재인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는 말을 지가 했다가 나중에 바꿨지만 예.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이 저거죠. 옆에 이런 의원들이 있는 한 이재명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니까 또 피가 거꾸로 섰어요. 저 김종숙의 표정을 보세요. 아들을 잃은 북한에 의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저런 눈빛과 표정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참 천안함 용사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슬픈 이야기들 많거든요. 네. 뭐 한상진 상사인가요? 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조타실에서 그 키를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네. 그 상태에서 수장 대신 그런 나라를 지키는 그 마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음모론 비슷한 것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했으면 사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문재인 청와대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천안함 용사, 연평해전 용사 이런 분들의 유가족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식사 테이블에 문재인 정부 홍보 팻말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팜플렛 같은 거. 거기에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백두산 천지에서 활짝 웃으면서 같이 있는 사진이 있었대요. 팜플렛을 주니까 받았어요. 몇 장 넘기니까 천지였나요? 네.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손 잡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도발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청와대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올려놓을 겁니까? 그게 실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의 유가족이거나 뭐 이런데 저거죠. 저 사진이에요. 예. 저 팜플렛이에요. 백두산 천지에서 저렇게 손을 잡고 천지에 갖다 밀어서 빠뜨리지는 못할 망정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날 청와대에 모인 분들은 저 김정은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잃고 우리 아빠를 잃고 우리 남편을 잃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확히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저걸 보고 밥이 안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완전히 뭐예요? 악마 특집이야. 사탄 특집이야. 사탄 특집. 근데 저거랑 다름없는 짓을 재판부가 이재명 무죄 주면서 김문기 전 차장 유족들에게 했고
이재명이 내일 서해 수호의 날에 가는 것도 지 주변에 박선원, 노정면 이런 천하람 음모론자들 지가 영입해서 국회의원 당당하게 만들어 줘놓고서는 그 자리에 간다? 저게 문재인이 저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떤 분노해야 되는 사안들 다 기억하고 그것만큼의 분노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좀 참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분노를 해야 되고 그 표현을 이 분노 유발자들이 보고 놀랄 만큼의 분노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제 판결 보고 저도 하루 종일 좀 멍했어요. 이거 뭐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근데요,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악마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결론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산불 났는데 마흔형 임명해야 도와준다고 하는 진짜 악마 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비인간적이고 악마 같은 세력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 빠져도 더 헌재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글 남기고 주말 집회 더 열심히 나가고 유튜브 더 많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더 많이 해주시면서 여론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재로도 계속 이제 뭐 1인 시위 나가셔야 나오시던 분들이 지금 현장 상황에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헌재 앞부분에 통행을 못하게 지금 경찰이 막고 있거든요. 거기 안 들어가도 그 헌재 주변 코너에 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분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거기 사거리에 많이 서 있으면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헌재도 당연히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꺾지 말고 계속 모여야 됩니다. 계속 모이고 계속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단순히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엔젤 큐피드님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멘탈 챙기고 더 정신 차리고 더 힘차게 외쳐서 큰 목소리 내야 합니다. 좌절과 무기력은 후세들에게 못난 선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 함께 힘내십시오. 예, 그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이 상황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진심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탄대청이라고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바로 취직하면 되는데 혹은 영국에서 취직해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넘어와서 구직 활동도 멈추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얼마나 또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네. 할머니가 가령 뭐 좌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 한다고 나라 안 바뀐다. 넌 너 할 일 해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불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싸우지 않아서 나중에 내 후대가 나에게 그때 당신은 뭐 했냐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지금은 싸워서 쟁취해내겠다. 자유를 쟁취해내는 그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 그걸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라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진짜로. 정말 감동적인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5천만의 마음이 그러하여야 되고 그게 우리 광장에서 또 뭐 다른 장소에서 사실 뭐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 아닙니까? 맞아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론전인 거거든요. 맞아요. 전장은 네. 무제한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말하자면 뭐 포털 뉴스 같은 데서는 좌익들은 점령하려고 시도를 엄청 합니다. 좌표 찍고 댓글 달고면 난리죠, 난리.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투 방식이에요. 많이들 여러분들 무엇을 할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이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버 누가 뭐 이렇게 막 안심시켰는데 다 틀렸네, 다 헛거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그거 우리를 분열시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죠. 분노를 할 곳은 그쪽이 아니라 좌파들 향해야 될 것이고 그 분노를 그런 공간들에서 우리가 좌파들의 여론을 압살하는 방향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 말했던 젊은 청년과 함께 우리 멸콩TV가 청년 스피커들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